7월 16일 이적 시장 요약을 해볼 텐데 오늘 오피셜로 뜬 소식이 있습니다. 카레라스 투 레알 마드리드 5천만 유로 옵션 포함해서 다 합해서 5천만 유로라고 하고, 그리고 메뉴 쪽에는 세론이 20%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이먼 스톤 피셜로는 이게 파운드로 약 750만 파운드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니 바르다지가 바르셀로나로 합류를 했고요. 250만 유로, 모드리치가 AC 밀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하고 히미고로는 모스케라 투 아스날 14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 2000만 유로가 안 되는 놀라운 협상 능력을 보이면서 데려왔고요. 그리고 바카요코가 라젠발러 같습니다. 그 바카요코가 아니고 요한 바카요코라고 PSV에 있는 오른쪽 윙어가 있는데 최근에 시몬스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대체자가 될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영입을 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몬스는 가격이 7천만 유로로 귀도 셰퍼라는 라젠발 라이프치 1티어 쪽에서 떴습니다. 어제 클럽 월드컵 우승이 있었는데 첼시가 우승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트럼프 전세계 1장 버튼 한번 누르면 나라 한 번 날릴 수 있는 그런 남자하고 같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는데, 이게 트로피 비하인드에는 사실 산체스가 트럼프한테 같이 트로피 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되게 신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트몽규다 하면서 눈치 없다 저기 왜 끼고 있냐라고 욕먹긴 했는데, 근데 산체스 요청도 있고 제임스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들게 된 것 같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전세계 1장 최고의 남자랑 같이 트로피를 들어올린다는 거는 어디 가서도 못하는 경험이라 가지고, 미국 월드컵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런 기념비적인 포토 한 장을 건졌기 때문에, 또 리스 제임스도 보면은 인스타그램에다가 트럼프가 굳이 나오게끔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안 나온 사진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선수들도 다 트럼프가 있었던 걸 좀 반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를 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트럼프가 파머한테 한 말로는 첼시의 열렬한 팬이다, 당신의 팬이기도 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첼시랑 파머는 전세계 1등, 전세계 체급 1등의 서포팅을 열렬히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스테인, 아스날, 뉴캐레스, 이건 어제 뜬 소식이고 6,400만 파운드라고 하는데, 근데 뭐 아까 보니까 해코르드였나? 거기서는 또 스포르팅이 다시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요케레스 영입 민방으로 믿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마노, 뉴캐슬 에키티케와 거래 시작, 이게 어제에서 가장 핫한 토픽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에키티케가 뉴캐슬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많이 놀라웠거든요. ESPN에서 갑자기 속보가 나오면서 8천만 유로에 뉴캐슬로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로마노, 다우니, 온스테인도 인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삭이 튀어져 나오는 거 아니냐, 스트라이커 영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온스테인 피셜로도 맞지만 지난 시즌 뉴캐슬이 후반기 때부터 4-4-2 시스템을 채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원래 에디 하우가 가장 잘 쓰는 전술 또한 4-4-2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앙 페드로를 컨택하고 그 전에는 이제 쿠냐를 컨택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애초에 투톱 체제에 좀 진심이었던 본머스의 전 감독인 에디 하우였는데, 뉴캐슬이 그런 세팅을 가져가는 걸 보아하니 에키티케랑 이삭을 같이 쓰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삭은 지금 몇 달째 본인이 나가고 싶어 한다는 스탠스가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구단 쪽에서는 NFS 스탠스가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구단 수뇌부 중에서도 짱이라고 볼 수 있는 빈살만이라고 하나요? 그 구단주 쪽에서는 절대 팔지 말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삭을 만약에 팔게 되면은 이제 보드진 중 한 명이 기름통에 갇혀가지고 바닷속으로 매장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서 웬만해서 안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 뉴캐슬 재정 상태도 너무 좋아가지고, 뭐 아까 보니까 루크 에드워즈인가요?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고든 반스 그리고 이삭 머피였나? 이 4명 중에 한 명이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장부 상태도 좋은데 거기서 나간다고 하면은 유스 출신 중에서 장부 이득을 볼 수 있는 롱스태프가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즉 이삭은 뉴캐슬을 떠날 가능성이 영의 수렴하다, 기대 안 하시는 게 좋다, 기대를 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상 환상의 기대를 하는 수준이라서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 하고, 니콜로스키랑 아렐랄 와킨스 관심이 떴고요. 만약에 와킨스가 아렐랄로 가게 되면은 첼시의 잭슨이 아렐랄로 간 와킨스의 대체로 빌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건 며칠 전에 떴던 멜로의 기사를 통해서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고, 이게 현실화가 되었을 때는 첼시는 참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잭슨을 현금화 시킴으로써 레프트윙 쪽에 한 명을 더 데려오거나 지금 라이트윙 쪽에 한 명을 더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타깃으로 뭐가 갑자기 호드릭으로 누를 수도 있고, 왜냐면 이번에 클럽 월드컵 우승을 통해서 명성이 엄청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돈도 많이 늘어났고, SCR 그리고 FFP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문제는 정말 가벼운 수준의 문제거든요. 지금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박치기로 빅사이닝 한번 노릴 수도 있는데, 그 시작점으로는 잭슨의 매각이 중요하기도 한데, 빌라로 잭슨이 가게 되면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리고 리알 토마스, 미들스브러가 길크리스트 영입문이, 길크리스트를 비롯한 첼시의 잉여전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길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스 출신이라서 장부가 100% 찍히는 상황이고, 이런 선수들도 다 매각을 때리게 되면은 첼시가 정말 뭐 3천억대 메가딜도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는 클럽으로 단기간 내로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마노, 메가티가 잠재적인 명입 후보 팀 중 한 팀인 팡풋을 방문 중에 있다고 하고, 샘 타부토, 은베모딜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노 독점으로는 브랜트포드가
첼시가 은배모의 대체자로 허친슨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바이아웃으로는 3,800만 파운드고 아마 이에 가까운 금액을 입스위치 타운이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첼시의 세론이 25%라서 아마 좀 많은 금액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첼시가 팔 때 세론을 붙여놨더라고. 2,500만 파운드에 팔아놓고 정말 잘 팔았죠. 이런 거 보면 입스위치 델랍건도 그렇고 참 장사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체자 움직임이 로버너한테 나온 거 보면은 조만간 브랜트포드가 정말 이제는 은배모를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벤 제이콥스 아스날 애제 공식 접근 예정. 왜 다른 지불 구조 있는지 문의 중. 6,800만 파운드는 좀 많이 비싸긴 하죠. 그리고 톰 바클레이 토트넘 내부 기자인데 노팅엄은 모기파의 재계약을 노력해왔으나 선수는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은, 나름대로 토트넘의 이적을 지금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떴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모기파는 노팅엄 선수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 않을 것. 이게 갑자기 뭐 날벼락 같은 소식인가 싶은데 솔직히 어느 기자든 간에 저렇게 BBC, ESPN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 등등등 이런 대기업 언론사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은 무시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스카이 스포츠라는 언론사 통해서 저런 강력한 멘트가 나온다? 이거 약간의 적신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콜로모세라 그래서 옛날에 토트넘 0티어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말하기로는 노팅엄이 토트넘 측에 모기파에게 추가 접근 금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 템퍼링이라고 시비를 거는 저 감정적인 대응 형태에 관해서 정말 무시를 못해요. 진짜로 지금 내부조사 통해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건덕지 나오는 순간 이거 정말 진흙탕 싸움 되고, 그 무시하고 데려오게 되면은 비공개 바이아웃으로 단체로 다 꿀 빨고 있는데 비공개 바이아웃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라리가의 규정과는 달리 프리미어리그는 공개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잘못된 현상이 아닌데, 근데 그런 암묵적인 원칙을 깰 수 있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토트넘이 지금 저 상황을 그냥 완전히 무시 때리고 데려오려는 걸 감행하려고 할 시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평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되게 위험한 문제인데 지금 이게 얼만큼 위험한지가 조금씩 내막이 드러나고 있죠. 이거를 실제로 고소까지 간 경우는 거의 없는데 내기 역사가 한 번도 없어. 근데 이게 만약에 될 시에는 정말 흥미로운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르제, 벤피카, 펠릭스 영입 근접. 첼시가 멘데스에게 부탁을 했고 연봉 삭감 후에 이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벤피카 ITK 1티어인데 근데 이게 좀 좋은 소식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벤피카가 그만큼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티아고 알마다라 그래서 조금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티아고 알마다라는 선수가 원래 보다포그로 갈 예정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하이지킹이 됐습니다. 벤피카 1티어 쪽에서 떴고요. 구도 합의가 끝난 상태고 지금 이게 시메오네의 전화를 통해서 일어난 이적이라고 하고요. 이 이적을 통해서 4천만 유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알레띠가 지금 대대적인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메디나, 데폴은 이번 주 MLS 이적 가능, 리누는 PL 쪽에서 제안을 받고 있고 2,000에서 2,500만 유로 상당의 가격으로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러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제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사울과 르마는 그 어떤 컨택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은근 좀 스쿼드 내 썩은 자원들이 많은데 이거를 정리함과 동시에 알마다 같은 뉴페이스를 좀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고, 이 스노우볼을 통해서 지금 첼시가 공교롭게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갤러거랑 펠릭스는 정말 루즈루즈 딜, 정말 둘 다 장부 때문에 치룬 딜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고 하고, EX 웨스트햄 ITK 1티어 쪽에서 뜬 소식인데 웨스트햄 다음 타깃으로 엘리엇 노리고 있고요. 모튼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엇 건에 관해서는 리버풀이 4천만 파운드 플러스 바이백 아니면 5천만 파운드 현금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모튼으로는 1,000만 파운드에서 1,500만 파운드 요구, 아니면 혹은 1,500만 파운드에서 2천만 파운드 정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첼시의 산투스를 쿠두스 사가 때 끼워 넣으려고 했던 게 웨스트햄인데, 그러니까 트레이드로 쿠두스랑 현금 플러스 산투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거절당해가지고 지금 임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첼시는 지금 임대 의사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곤 하지만 그래도 뭐 임대라면 웨스트햄이라는 무대에서 임대를 보내는 거라면 사실 웨스트햄은 첼시의 순위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고, 심지어 PL 룰에서는 임대로 간 선수가 원소속 팀하고의 경기에서는 못 나오는 게 절대적인 원칙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첼시 입장에서 별로 손해를 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성 있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웨스트햄이 슬슬 키퍼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스즈키 자이온, 발밑의 신, 심지어 요즘에는 선방에도 눈에 뜬 스즈키 자이온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 마테오스 페르난데스하고 엘카노스까지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여전히 에키티케에 관해서 관심은 있지만 누네스의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고, 누네스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폴리랑 완전히 쫑났어요. 완전히. 나폴리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리긴 했지만 누네스에 대해서 나폴리가 지금 관심을 뗐다라고 나온 소식은 좀 오래됐고, 누네스가 사우디로부터 제안이 있긴 한데 근데 누네스가 사우디 가는 것보다는 유럽에 잔류하는 게 훨씬 선호되는 상황이라서 누어게인 정말 누네스가 다시 리버풀에 남아가지고 함께 미래를 꾸려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생각보다 현실성 꽤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드릭 양성 반응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더 아이페이퍼라 그래갖고 무드릭이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는 첼시가 매우 놀랐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뭐 장부에 관해서 조금 부담을 덜 하거나 아니면 자녀 연봉에 관해서 완전히 털어버릴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돈에 관해서 완벽한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첼시가 그래도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를 고소로 혼내줄 경우에는 얘네가 선수 생명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는 구단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잡히는데, 이게 아드리안 무투처럼 정말 심각한 개새끼 같은 건이 아니라면, 무투는 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구단하고의 계약 상태를 좆가고 그냥 딴 팀하고 이중계약 맺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니면 이런 한 번의 우발성 범죄, 우발성 행위에 관해서는 그래도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가 병신이지 우리가 참고 넘어갈게 이러고 넘어가기도 하고, 첼시 재정 상태가 지금 워낙 좋아가지고 이거 웬만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는 안 할 것 같고, 이미지 타격을 고려해서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하고 크리스 빌러, 안산 가레 말, 안토니, 산초, 가르나초, 레시포드, 말라시아 5명 모두 다 메뉴 훈련 세션을 복귀했다고 하고, 하지만 이 5명 다 모두 다 방출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단은 5인방을 팀 동료들과 격리 조치를 통해서 딱히 섞이지 않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라리가로 넘어가 볼 텐데, 코르테가나 비니시우스의 재계약은 몇 달째 진전이 없음. 아직도 세후로 3천만 유로의 연봉을 요구 중. 세전으로 지금 3천만 유로를 받고 있거든요. 연봉으로 3천만 유로면은 세전 주급으로 봤을 때 6억 4천 정도 되고, 세후 주급으로만 6억 4천을 달라는 거야. 나 지금 세전으로 이거 받고 있는데 이거 세후로 주세요, 이거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의 2배가량을 지금 펌핑 시켜달라는 건데, 이게 은바페급 대우를 원하고 있는데 구단은 지금 완전하게 거절하고 있고, 이거 아니면 나가라 라고 해서 오히려 호드리고보다 비니시우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아직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최근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레프트윙 쪽에 호드리고 올 비니시우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레프트윙 쪽에 지금 대여가 풀릴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코나테를 FA로 데려오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리버풀과 재계약 합의는 없다 라고 로마노 기사가 떴는데, 근데 모레토 또한 이걸 인정을 해주면서 코나테가 FA로 레알로 가는 선택지가 지금 모든 선택지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도 했거든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리버풀이 자바르니랑 지금 얘기가 끝난 PSG 그 틈을 타서 자바르니를 빠르게 낚아챌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라이트 센터백 중에서는 매물로 나온 선수 중에 자바르니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리버풀이 자바르니를 건드냐 안 건드냐 이것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노, 노아랑과 베우케만은 화요일에서 메디컬을 받기 위해서 이동 중이고, 그 중에서 노아랑 건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좀 되기 때문에 산초나 뭐 가르나초를 좀 사주려고 했었던 나폴리가 이제는 레프트윙 쪽에 완전히 손을 뗐구나 라고 딱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베우케마 같은 경우에는 볼로냐의 핵심 센터백이죠. 이 선수를 통해서 수비 보강을 했고요. 아마 챔피언스리그를 나가게 됨으로써 뎁스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강도 가져간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알바넷에 유벤투스가 콘세이상 딜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22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 총 2700만 유로의 가격을 통해서 영입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유벤투스에서 또 산초 또한 영입이 안 될 것 같고, 그 산초의 얘기로는 니코 곤살레스가 지금 맨발잡이 아르헨티나 윙어, 왼쪽 윙어인데 그 선수가 팔려야만 산초를 사올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산초의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롱고, 다니엘레 롱고 쪽에서 밀란이 이번에 공격수 쪽에 4천에서 5천만 유로 가량을 장전했다고 했죠. 지금 보니페이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레버쿠젠은 4천만 유로를 요구 중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플래텐버그, 메가티는 아직 보르센의 타겟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르센이 최근에 좀 플레이메이커 쪽을 좀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는 안 노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마도 나중에는 기회에 빠르게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을 던져보고, 그리고 야기즈, 마지막으로 야기즈, 터키 쪽에 이슈가 떴는데 갈라타사라이죠. 나폴리의 회장이 오시멘 딜에 세론까지 붙이길 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7,500만 유로 플러스 세론 20%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근데 갈라타사라이가 제안했던 내용이 대체 뭐냐라고 보면은 4천만 유로 플러스 3,500만 유로 였는데 비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딜이 굉장히 잘 안 흘러갈 가능성도 많이 높아 보여가지고 주목해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